우리가 행렬 단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이제 서진아 행렬의 곱셈에 대해 배웠죠, 그죠? 맞지, 서진아? 자, 근데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그 사이즈가 맞아야지 곱셈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A 곱하기 어서와 A 곱하기 B 사이즈의 행렬과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행렬이어야만 할까, 서진아? 뭐라고? B 곱하기 뭐 다른 숫자, 그치?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생긴 행렬들끼리 곱셈을 하면 그 곱셈의 결과는 뭐가 나오지, 서진아?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오지? 뭐라고? 예를 들면 뭐 1, 2, 3, 0, 3, 5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3 행렬이지. 얘가 2 곱하기 3 사이즈의 행렬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5, 7, 3 요렇게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1 행렬이지, 그치? 요런 두 행렬을 곱하면 그 행렬의 곱의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로 나올까? 그렇지. 2 곱하기 1행렬로 나오는 거지.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아야지 곱셈이 가능하고 그때 그 곱셈의 결과는 얘 곱하기 얘의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1행렬로 나오는 거고 이 위에다가 보자면 A 곱하기 C 구조의 행렬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우리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 그럴 때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행렬의 곱셈이었고 행렬의 곱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의 곱셈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였니, 효준아?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다른 지점은 행렬끼리 곱할 때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하고 항상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요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자, 근데 여기 237페이지는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인데, 자, 만약에 내가 A의 5제곱 뭐 이런 걸 만났어. 그럼 얘는 A를 물론 5번 곱했다는 얘기인데 A의 4제곱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습니다. 그쵸? 같은 A라는 행렬끼리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지.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A, B의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를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는 건 된다니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A, B의 제곱이면은 말 그대로 A, B에다가 A, B를 곱하는 건데 얘는 A, A에다가 B, B를 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같지가 않아서 얘는 성립되지가 않는다라고 했었어. 근데 하나의 행렬을 가지고 거듭제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입니다. 237쪽은.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의 16제곱을 구하래요. 이거 진짜 16번 곱해야만 답이 나올까요? 그런 문제는 안 내겠지.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제곱만 먼저 해봅시다. A의 제곱을 구해보면 A제곱은 1, 0, 2, 1에 1, 0, 2, 1. 예율이가 곱셈 한번 해보자. 처음에 요거랑이죠? 얼마니? 1, 1, 그치? 그 다음에 저거랑 요거랑 0.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안 보여 잘? 아니 안경 꼈는데 왜 안 보여? 앞으로 올래? 여기로 올래? 그럼 이거 2 곱하기 1, 2, 1, 1, 2 얘 4지.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얘랑 곱한 거잖아, 그지?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하면 1이지. 제곱을 해보니까 원래 있던 A 행렬과 비교해봤을 때 요렇게 세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네. 그치? 여기만 변하네. 여기만. 그치? 근데 이게 2였던 게 4로 변했는데 요게 아직은 규칙이 조금 애매해요. 곱하기 2가 된 건지 아니면 제곱이 된 건지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세제곱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a의 세제곱. 자, 세제곱은 방금 전에 제곱한 게 이거였으니까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이렇게 더 곱하면 됩니다. 물론 요 둘 앞뒤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a를 거듭 제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예유라 곱해봐. 어떻게 되나? 1. 여기는 0. 여기는 6. 여기는 1. 자, 규칙이 확실해졌어. 세제곱을 했어도 여기는 안 변했죠. 여기는 안 변했고 요 자리가 이제 6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1제곱에는 2고 2제곱에는 4고 3제곱에는 6이 됐단 말이야. 그럼 태규야, a의 n제곱을 우리 쓸 수 있지 않을까? a의 n제곱은 어떻게 생길까? 1, 0 뭐라고? a가 뭔데? 그렇지, 2n이라고 써야 되겠지? 2n.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2일 때 여기가 4였고 거듭제곱이 세제곱일 때 여기는 6이었고 그 규칙을 생각해보면 n일 때는 2n이 이 자리에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이것만 있으면 몇 제곱을 물어보든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의 16제곱이면 선규야 답이 뭐야?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걸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0, 2, 2, 0이네요. 얘도 제곱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0, 2, 2, 0. 0, 2, 0, 2. 자, 요거는 용석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 용석아? 이렇게 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4.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0 곱하기 0 2 곱하기 0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되네. 그치? 0 4 0 4네. 그치? 이것도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제곱까지만 해보면 확실할 것 같아. 자, 세제곱을 해볼게요. 방금 제곱한 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합시다. 0, 2, 0, 2를 또 곱합시다. 요것도 용서이가 해보자. 0 여기는 4.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용서가. 처음에 여기는 1 곱하기 1행렬이잖아요. 1 곱하기 1 성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였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 1행 2열 성분을 찾을 때는 얘랑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0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얼마야? 8.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 여기를 찾을 때는 첫 번째 행렬에서의 요거 2행과 두 번째 행렬에서의 1열을 가지고 하는 거였죠. 그럼 0, 0이니까 0이고, 그지? 여긴 얼마야? 8이네, 그치?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아야, 지금 상황을 내가 a의 n제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n제곱을 쓴다면 0 2에 0 2 n 이렇게 쓰자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쓰자고? 성규야, 진아한테 때려줘야겠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저거. 아니, 여기까지 다 써줬는데 이걸 대답 못 한다고, 이거를?
정규야, 사랑을 담아서 한 대 때려줘. 정신 차리라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아야. A의 1제곱일 때는 여기가 2였지. A의 2제곱일 때는 여기가 4였지. 예. A의 3제곱일 때는 여기가 8이었지. 예. 그럼 A의 4제곱일 때는 뭐겠니? 16. 아니, 그걸 대답하면서 왜 A의 n제곱을 대답을 못하냐고요. 16이 뭔데? 아 2의 4제곱 그러니까 그러면 A의 n제곱이면 2의 n제 n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A의 30제곱, A의 30제곱을 물어봤으니까 n자리에 30 집어넣어가지고 0, 2의 30제곱, 0, 2의 30제곱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해보자. 2-2번 한번 해보자. 2-2번. 지금 보여준 것처럼 차근차근 거듭제곱을 한번 해나가 보세요.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 답 찾아봐. 준영이 답 나왔니? 256. 그쵸. 답은 256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일단 1313이랑 1313을 다시 한번 곱해가지고 A 제곱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용석이 해보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요렇게랑 요렇게랑 하는 거니까 1, 3 더해가지고 4죠? 여기는요? 12. 그치? 1 곱하기 3, 3 곱하기 3이니까 더하면 12. 그 다음에 2행 1열은 4. 4. 옆에는 12. 12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A 행렬과 비교해봤을 때 A 행렬이 1313이었는데 A 제곱을 시켰더니 42, 40이네. 그럼 얘를 우리가 4로 묶은 다음에 131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4A라고 쓸 수 있지 않나? 그죠? A 제곱이 4A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A의 5제곱을 구하고 싶잖아. A의 5제곱. A의 5제곱이면은 A 제곱에다가 A를 한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A 제곱이 방금 뭐랑 똑같아? A 제곱이 4A랑 똑같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 4A로 바꿔주고 이것도 4A로 바꿔주면 자, 이걸 쭉 곱하면 16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A 세제곱을 A 제곱이랑 A로 쪼개면 또 A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또 4A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16에다가 4 곱해가지고 64A 제곱인데 그러면 또 A 제곱을 또 4A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64 곱하기 4 해가지고 256A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제곱을 해봤을 때 그게 다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A 제곱이 4A하고 같습니다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요것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의 거듭 제곱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신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답은 256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238페이지에는 행렬의 곱셈의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표는 P라는 가게와 Q라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이고 자, 옆에는 사과와 오렌지를 갑과 을이 산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행렬을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A 행렬이라고 할 거래. 얘를 A 행렬.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B 행렬이라고 할 거래. 그런 다음에 A하고 B 행렬을 곱했어요. A하고 B 행렬을 곱했으면 1200 그리고 1000 그리고 800 1500 요렇게 생긴 행렬에다가 뒤에 3, 4, 5, 2를 곱했어. 그러면 이거를 계산 과정을 써놔 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1행 1열 성분은 자 용서가 누구 곱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써야 돼?
맞아요. 1000 곱하기 5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옆에는요. 여기는 1200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행 1열은 800 음, 3 1500 1500 곱하기 5 5 그 다음에 여기는 800 2 요거랑 요거잖아. 4 800 곱하기 4 1500 1500 곱하기 2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요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다윤아 요거를 딱 봤을 때 1200 곱하기 3 더하기 1000 곱하기 5 있잖아 그치?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1200하고 1000은 P라는 가게에서 파는 가격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 있는 3하고 5는 뭐냐면 갑이 산 사과와 오렌지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1200에다가 3을 곱하고 1000에다가 5를 곱해서 더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갑이 P라는 가게에 가서 사과와 오렌지를 이렇게 샀을 때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1행 1열 성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는 친구가 P라는 가게에서 구매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현아 이거는 뭐겠어? 요거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 그렇지. 여기 1200과 1000은 그대로잖아. 요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곱해졌죠. 지금 요렇게 곱해졌으니까 P라는 가게에서 을이 산 총 가격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P라는 가게는 똑같지만 을이 산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거는 은서가 뭘 나타낼까? 그쵸? Q라는 가게에서 갑이 산 가격 그치? 갑이 Q라는 가게에서 사면 요 금액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는요 Q가 Q가 Q라는 가게에서 누가 을이 산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성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과 을이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 갑과 을이 P에서 그죠? 갑과 을이 P에서 그러면 요 네 개 중에서 지우야 어떤 요소들을 더해야 돼? 저거요. 위에 거. 1행 1열 성분과 1행 2열 성분을 더해야 되겠죠? 이게 둘 다 P 가게에서 쓴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건데 이거를 문제에서 지금 A랑 B를 곱하는 열 이렇게 써놨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보자면 누구랑 누구야? 요 위치랑 A, B. 요 위치 그치? A랑 B를 더한 것 그게 요거죠. 갑과 을이 가게 P에서 사과 오렌지를 지불한 금액의 합.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 다이나 을이 P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이다. 그러면은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더해야 돼 여기서? 그죠? 요거 1행 2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A, B, C, D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곱셈, 행렬의 곱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만 알면은 차근차근 써보면 다 뭘 의미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9쪽으로 가볼게요. 자, 239쪽으로 넘어가면 행렬의 곱셈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고 여기서부터는 행렬의 곱셈이 실수의 곱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아까 이미 뼈대는 얘기했습니다. 행렬의 곱셈이 실수의 곱셈과 다른 근본적인 포인트는 선규야 뭐였다? 그렇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행렬의 곱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지가 않아. 이게 행렬의 곱셈의 특징이야. 그러면 지금 요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이거 얘기했죠. A, B를 통째로 제곱했을 때 A제곱, B제곱으로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뭐 완전 제곱식, 그치? 그 다음에 뭐 합차 공식, 이런 곱셈 공식들 있죠. 곱셈 공식들이 싹 다 적용이 돼,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자, 내가 만약에 행렬을 가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에다가 또 A 플러스 B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요렇게는 할 수 있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A 제곱 나오고 이거는 뭐니 지나야? AB지. 근데 이거는 뭐니? 이거는 BA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만 써야 되는 거지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 이걸 EAB라고 합쳐 쓰는 게 돼야 안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들이 행렬의 곱셈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이런 걸 만나면 그냥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중간에 EAB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제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일 때도 그렇고요. 합차 공식도 그렇죠. 합차 공식도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건데 요렇게 곱하면 용서가 뭐가 되니?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그거는 합차 공식이 될 때 그런 거잖아. 지금 내 말의 포인트는 행렬에는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가 포인트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불러줘야지, 그치? 이렇게 해봐.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에서는 얘네 둘이 지워지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합차 공식, 뭐 완전 제곱식 이런 거 다 안 돼. 그래서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2번이나 3번이나 4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되는 거야. 그지? 요런 건 뭐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괄호가 여기에 있다가 괄호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제 행렬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결합 법칙 같은 건 괜찮고,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분배시켜 주는 거 괜찮아. 그렇죠? 단 곱해진 위치가 바뀌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실수를 이렇게 붙여도 괜찮고 뭐 이렇게 옮겨도 괜찮아. K는 실수니까. 그지? 실수끼리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행렬끼리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된다. 근데 요거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의외적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것도 약간 특이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만약에 실수 A랑 B를 곱해가지고 0이면 우리 요거 어떻게 이해하죠? 둘이 곱해서 0이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수해서 그렇고 행렬에서는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0 행렬이 나왔어. 그랬을 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나와있죠. 지금 A 행렬 이렇게 생겼고 B 행렬 이렇게 생겼어. 둘 다 전혀 0 행렬은 아니죠. 0 행렬이란 0000 요 행렬이 아니잖아. 하지만 얘네들을 곱셈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0 행렬이 나와. 그지? 요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행렬에서는. 그래서 행렬에서는 두 행렬을 곱해서 0이 됐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 행렬입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대는 어떨까 얘들아? 반대?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 둘 중에 하나가 0 행렬이면 그걸 곱했을 때 0 행렬이다는 어떨까? 준영이 어떨 것 같아? A나 B 행렬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빵빵빵빵이라는 행렬이야. 그러면 그 행렬과 다른 행렬을 곱해서 0 행렬이다. 이거는 성립을 하겠죠? 네,
이건 성립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두 행렬 중에 하나의 행렬이 무조건 빵빵빵빵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2번이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또 우리가 AB하고 AC하고 같고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지우야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A를 양변에 나눈다고요? 네. B는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행렬에서는 또 안 그래요. 행렬에서는 AB 행렬과 AC 행렬을 같다라고 놨을 때 여기서 A 행렬이 0 행렬이 아니라고 해서 A 행렬이 0 행렬이 아니라고 해서 B 행렬과 C 행렬이 똑같아요 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예외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례가 나와 있죠. A 행렬, B 행렬, C 행렬이 있는데 AB 곱한 거랑 AC 곱한 거는 똑같이 나와. 그죠? 똑같이 나와. 근데 B랑 C만 보면 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돼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반례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게. 그치? 요런 것들이 이제 행렬에서 안 되는 것들. 요런 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만 딱 하나만 찝으면 결국 뭐가 안 된다는 거? 무슨 법칙이 안 된다는 거?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240페이지 볼게요. 240페이지에 1번을 보면 A 행렬, B 행렬, C 행렬 나와 있고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번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로 어떻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가능하죠. 그쵸? 3은 실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건 되게 쉬워. 근데 곱셈이 좀 귀찮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이제 곱셈을 2번 해야 되잖아. 하지만 요렇게 A를 앞으로 묶어주고 나면 곱셈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편해진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계산 한번 해볼까요? A 행렬 그대로 1, 마2, 0, 1 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B 플러스 3C를 써볼게요. B 플러스 3C. 자, 3C면은 0, 3, 마6, 9. 요게 3C죠. 자, 그러면 여기에 B 플러스 3C 요 자리에 들어갈 거 지은이가 한번 불러볼까? B 플러스 3C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6, 10. 그치? 자, 그럼 곱해줘 지은아. 11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 그렇지. 요렇게. 그치? 자, 요게 이제 1번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우야 2번은 이 상태로 당연히 대입하면 너무 커지잖아. 최대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뭘 고민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분배 법칙밖에 없어. 그치? 이게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지. 분배 법칙은 되죠. 방금 이것도 분배 법칙이니까. 그치? 자, 불러주세요. AB 플러스 AC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우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BC라 그랬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걸 마이너스 BC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지우야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C. CB라고 해야 돼. 이거를 BC라고 하면 그게 교환 법칙이잖아. 그치? B가 뒤에 있고 C가 앞에 있잖아. CB라고 꼭 해야 돼요. BC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CA 플러스 CB.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생겨서 지워지는 게 있죠. CB 지워지겠네. 그치? CB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AB도 지워지겠네. 이렇게 지워졌어. 남은 것은 AC 더하기 CA 요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거 곱셈 해볼까요? AC 더하기 CA AC
용석이 가보자. 1 마이 0 1이랑 C는 0 1 마이 3 요게 A씨고요. CA는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얘 이렇게. 용석 앞에 거부터 계산해줘. 이거랑 이거 아니에요? 4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1. 1. 0, 0. 이게 여기랑 여기 아니에요? 네. 0. 0이요? 이거 어디랑 어딜 곱하? 0이랑 누굴 곱하는 거야? 0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요? 0, 0. 0이랑 0을 곱하고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여기는요? 3이지. 자, 뒤에 것도 해. 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1. 그지? 요렇게니까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7. 그렇지. 잘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더해줘. 더하면 뭐야? 그쵸. 요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서 계산하면 편할까? 그거를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숫자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4-2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4-2번.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산을 해주세요. 태규야, 답 나왔어? 답 나왔어? 효준이 답 나왔나? 효준이? 뭐 나왔어요? 어떻게 풀었어, 효준아? 일단 A, B 제곱을 반대로 옮겨서 이항을 시켰죠? 네, 이렇게. A, B로 바꿔서 그쵸? A, B 제곱이라고 한 거는 A, B, B 이렇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앞에 A, B, 여기에서의 앞에 A, B 요걸 이제 묶을 수 있죠. 그죠? 요걸 A, B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남겠지, 그치? 맞죠? 요 상태로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쫙 계산해봤더니 이게 뭐 나왔다고 해주나? 마삼, 마이 마3, 2, 마일, 0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요렇게 묶을 걸 묶어줘야 곱셈을 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 낫다. 태규 이렇게 풀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41페이지는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행렬이 얘를 만족시킬 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아까 전에 행렬의 곱셈에서는 무엇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곱셈 공식도 성립하지 않아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요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돌아가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얘네 두 행렬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다시 예유라. 행렬의 곱셈에서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특별한 A와 B라는 이 두 행렬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한대요. 이게 무슨 공식이지? 완전 제곱식이지. 이것도 곱셈 공식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시 원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이 A, B 둘에 대해서는 무엇도 성립을 하겠구나? 네가 말한 거를 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 근데 이 특별한 두 행렬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대잖아. 그러면 얘네 두 행렬에 대해서는 무엇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A, B를 있잖아.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결국 이게 성립한다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만. 그쵸? 다른 부분 계산하지 말고 A, B와 BA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요게 A, B죠. 용석이 출동. 자, 곱해줘. 화면 보고 화면 보고. 1 더하기 2y 그리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3y 그렇지. 2x 마이너스 그렇지. 자, 이게 A, B지, 그치? 이게 A, B. 자, 그 다음에 BA는 자리만 바꾼 거니까 요 놈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뒤에 있는 요런 모양. 아이고. 자, 이것도 영석이 해주세요. 1 더하기 x 그치? 2 더하기 3x 2 더하기 3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요 행렬과 요 행렬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등식을 몇 개나 쓸 수 있니? 이 두 행렬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각각 다 같다는 얘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우야 우리는 등식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어? 4개나 찾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찾으려면은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x, y가 섞여 있으니까 한 번에 안 나오잖아, 그치? 이런 거 말고 자 이거하고 같아요 하면 여기서 x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뽑아 오시고 x-2는 2 플러스 3x 이렇게 뽑아 오시고 또 y만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있네. 요거하고 같아요 이러면 또 y가 바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4개의 등식을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x와 y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요런 애들만 속속 뽑아가지고 여기서 x랑 y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진아야 x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y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그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행렬의 곱셈은 뭐가 안 돼, 태규야?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안 돼. 그래서 뭐도 성립을 안 해? 곱셈 공식이 성립을 안 해. 그게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이야.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렬끼리는. 그래서 얘네 둘은 특별히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아니구나. 다음 페이지까지구나. 야, 뭐 어차피 이거 해도 뭐 그 뒤에 또 우리 문제 풀 거 있는데 뭐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래. 자, 단위 행렬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243까지만 합시다. 이게 되게 쉽습니다. 단위 행렬. 242쪽을 보면 단위 행렬은
요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그래. 1001, 100, 010, 001.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정사각 행렬이죠. 정사각 행렬이고 어디에만 1이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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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특별히 단위 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자 예를 들면 뭐 A, B, C, D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방금 배운 단위 행렬 1001을 한번 곱해볼게. 용서가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A, B, C.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했더니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A라는 행렬에다가 우리가 보통 단위 행렬은 대문자 2로 나타내거든요. A에다가 2라는 단위 행렬을 곱했더니 A 자신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딱 숫자로 따졌을 때는 누구 같은 느낌이에요? 숫자 1 느낌이야. 1. 곱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실수의 연산을 할 때 우리가 1이라고 쓰는 이점 1, 그 1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단위 행렬 2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A랑 2를 곱해도 A가 되고요. 앞뒤를 뒤집어서 이렇게 곱해도 어때? A가 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그지? 진아야, 원래 행렬은 뭐가 안 되지만, 교환법칙이 안 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단위 행렬이라면 교환법칙이 되지. 그러면은 이런 거 어때요?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거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단위 행렬이 껴있는 경우에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행렬이 껴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교환법칙이 되니까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숫자 1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2를 여러 번 곱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곱해도 그냥 2예요. 그치? 숫자 1처럼. 그치? 1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인 것처럼 2라는 단위 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우리는 계속 단위 행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43쪽으로 한번 가볼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가 단위 행렬인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윤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 돼가지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은 그 우리 선행 시작할 때 초반에 곱셈 공식 막 열심히 외웠었잖아. 그거 다시 막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외웠던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세제곱에 대한 공식들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세제곱 전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a 세제곱 플러스 b제곱을 변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고 가야 돼요. 요거 전개하면 뭐였죠? a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전개됐었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하면 뭐였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하면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맨 위에 써있는 식에서 가운데 있는 요것들을 묶어서 넘긴 거.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뭘 뺀 것?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 요렇게. 그치? 그리고 당연히 얘는 또 이거하고 같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만나면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뭘 쓸까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딱 이 식을 보자마자 요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구조가 요런 구조인 거잖아요. 요런 구조. 그치? 그러니까 서진아 얘를 전개하면 얘는 뭐가 될까? a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근데 2라는 것은 세제곱을 해도 그냥 2지. 그치? 요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요 녀석의 값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될 거고요. 그럼 세제곱을 하면 되겠네. 이제 제곱부터 먼저 할까요? 1 마일 0 2 1 마일 0 2. 자, 용석이 출동. 1 마 3 0 4. 그치? 자, 그럼 우리 세제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자, 방금 구한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a를 다시 한번 곱할게요. 해줘 용석이. 1 마이너스 7 0 8.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단위 행렬만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방금 구한 a 세제곱이라는 행렬에다가 자, 단위 행렬 2 곱하기 2짜리 단위 행렬이니까 1001이죠? 요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성규야 답은? 더하면 2 7 0 9.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4라고 써야 되겠지? 4 맞죠? 자, 요게 답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거 여러분 공식이 기억날란가 모르겠다. 6-3번 있죠? 사실 뭐 6-1번이나 6-2번은 좀 전에 복습한 공식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고 6-3번에 있는 얘는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니? 기억나? A의 4제곱 B가 어딨어? 2제곱 헷갈리면 어떻게 오는데? 정, 해봐. A제곱 B제곱 해봐. A제곱 B제곱 전개시키면 되지. A제곱 A제곱 B제곱 B가 어딨냐고요? A제곱 2제곱 2제곱은 안 써도 되잖아. A제곱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전개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게 확신이 안 될 때는 이제 전개시켜 보면 되는데 전개를 시킬 때도 내가 만약에 좀 헷갈려. 그래서 전개를 시키고 싶어. 그럴 때도 그냥 디립다 이거를 9번을 곱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죠. 전개를 시킨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나아? 그래도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하고 이렇게 보는 게 그래도 좀 낫죠.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전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전개시키면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에서 a제곱 2a제곱 플러스 2에서 a제곱을 하나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a 4제곱이죠.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전개를 시켜보되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전개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사실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면 보자마자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만 바꾸면 그 다음은 쉽죠? a 제곱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서연아 그럼 a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a 4제곱은 어떻게 찾으면 돼? a 제곱을 2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마이 1 0을 1 마이 1 0이랑 또 곱하면 됩니다. 서연이가 곱해주세요. 마일 마이 1 마이 그치? 요게 a 4제곱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방금 서연이가 찾은 거 요거 a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 제곱을 한 번 더 하고요. 요걸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 1001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다 더해보면은 다이나 네? 어떤 행렬이 나와? 1 1,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그치? 요렇게 된 행렬이 나오네요. 그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답은 뭘까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43까지고요. 검사를 받을 포인트는 36까지죠? 236까지 검사를 받으시고, 자, 오늘도 프린트 하나 줄 테니까 프린트랑 교재랑 끝내시면 돼요.